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어제의 하락분을 다 메웠다는 아니지만, 우선은 어제 하락분 한 절반 정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거래소가 2673포인트, 한 0.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이 1.4%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는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좀 개선이 되긴 합니다. 우선은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은 오늘도 이어지고는 있지만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은 모습을 보여준다 되고요. 그 상태에서 기관에서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된다 됩니다. 기관의 매수란 부분은 사실 지금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이제 좀 전부터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이 같이 유입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기관에서 연기금, 투신 이쪽의 매수가 대부분 자동차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쪽에서가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3만 개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약 3,100개 정도 매수를 해준다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미결제가 아침부터 감소를 한다. 이 얘기는 어저께 매도를 많이 했던 신규 물량에서 일정 부분을 청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베이시스를 개선시킨다는데 이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를 좀 더 유입한 쪽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다음 이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여기 환율에서 1252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48원 정도에서 소폭의 약세 보여준다 되고요. 미선물이 강보합 이상 나타내주고 있고 중국도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 1%까지 빠졌던 부분이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정도. 실제로 이제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5%가 넘는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과하게 빠졌던 부분에 따른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여전히 차별화가 이어진다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실적이 잘 나왔다 된 쪽이 이제 어저께 완성차 쪽이 워낙에 잘 나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완성차도 시가총액에서 워낙에 비중 좀 큰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강세되고 세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시밀러 이쪽이 이제 차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더 육성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5위의 의류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었다 하는데 오늘은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됩니다. 그다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제 포스코케미칼이 실적 발표한 이후로 그 외적인 쪽까지도 같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제 미증시가 성장 쪽, 기술 쪽 중심의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52주 저점, 연중 저가를 깬 쪽이 이제 낙폭과대 성장에서 게임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쪽 역시도 반등이 나온다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실적과 그 정부의 정책 그리고 낙폭과대주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온다 됩니다. 반면에 요 근래에 계속해서 강세를 떴던 쪽이 원자재 업종이었죠. 그 원자재와 비철 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 되고 조선도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더 이어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근래 꾸준히 올라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제 좀 움직였었던 정유라든지 뭐 관련주들 이런 쪽도 이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수를 보도록 하죠. 지수는 지금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어저께의 시가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시가 라인 때를 현재는 등락을 보인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중요한 가격은 여전히 2690포인트 전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앞전에 깨고 나서 바로 살려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데 오늘 이 라인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은 오후장까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쪽과 강세했던 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맞대대를 이제 올라오느냐 이게 한 내일까지는 맞춰주면 제일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를 더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매도가 나온다가 되긴 하지만 현재는 규모가 작다 되죠. 사실 이 규모가 작다는 부분도 사는 쪽은 지금 현재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약 이런 쪽에서가 강하게 사는 반면에 그 반대되는 쪽은 좀 매도를 또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에서 이제 매도했던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 역시도 중요하다던데
우선은 지금 현재 어제 시가 라인대에서 여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선물지수 자체가 이제 353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이제 다시금 커버링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이 부분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준 있는 매매 쪽을 보도록 하죠. 기준 있는 매매 쪽에서 보게 되면 우선은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볼 때 금호석유가 또 컷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만 9천 원이 이제 손절가였었는데 어제 종가로 살짝 깼다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4만 7,500원 어제 종가 뭐 지금도 사실 14만 7,500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 되는데 3% 전후에 손절 처리 되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외적인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현대제철이 현재는 42,200원, 30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저께 이제 손절가, 익절가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거 종가를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제철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위에 모멘텀을 받아주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아 같은 경우가 오늘 한 5%대 상승을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목표가를 85,800원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 가격도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어제 발표한 현대차나 기아의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밸류 자체가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자체가 싸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기가 조금씩 더 올라온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제 내일 실적 발표 있다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기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현재 차기 정부에서 이제 수소 쪽에 대해서 그리고 UAM 이런 쪽에 대해서 육성을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현재는 소폭 강보합 정도 나타내 준다 되고요. 건설 쪽도 오늘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온다 되죠. 그래서 뭐 건설 주도도 1% 전후의 반등 정도. 그다음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두산 바켓은 현재 매수가 전후에서 뭐 크게 차이 없이 움직인다 정도. 41,400원에서 800원 사이 이 라인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비싼 케이스고요.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이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어저께 하락이 좀 컸던 부분에서 1.5 반등이 나온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소폭 반등 나온다. 거의 뭐 큰 차이는 없고요. 해운 쪽에서가 현재 소폭 역시 강보합 정도 보여준다 되면서 뭐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종목들 좀 하나씩 더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금호석유 한번 보도록 하죠. 금호석유의 경우는 이제 앞전에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가를 좀 짧게 잡긴 했었는데 추가적인 약세 부분 자체를 사실 거의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시장에서 변동이 세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하단 자리대 여기 기준으로 잡았던 14만 9천 자리대를 깼다가 되는데 나중에 실적 발표 또는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 라인대를 재차 돌파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금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아에 대해서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현재 2분기가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2분기의 업황을 볼 때 차량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다 좋을 수밖에 없다 되는데 실제로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추세 라인대를 올라탔다가 됩니다. 그럼 추세로 올라탄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박스권의 상단 자리 이 라인대가 88,000원에서 9만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도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결국 매물대를 이 라인대가 대부분 매물대고 그 매물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매물이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케이스 이렇게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현대제철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82,200원이라는 자리대 이 라인대 현재 등락을 보인다 되죠. 그럼 현대제철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에 대해 기대치가 선반영이 되냐 아니냐 이 부분을 볼 때 실제로는 이제 선반영이 좀 약간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제품 가격의 인사이나 부분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다만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 테스트를 받고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위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현대제철도 종가를 기준으로 체크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컨센서스가 한 6,000원 조금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는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딱 한마디 결론을 내드리자면 아직까지 시장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뭐냐면
시총 상위주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 다진다 형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선 탄력 있는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다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앞서도 얘기했대 윗자리를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총 상에서 자동차 쪽이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현재 성장주라고 하는 쪽은 아직까지 낙폭과대란 부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추가적인 강세를 보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현재 실적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한 쪽은 2차 전지 말고는 성장주 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되는 과정은 똑같다 되겠죠. 그래서 2분기에는 자동차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 보시고, 그리고 지수상으로는 2690을 올라타야지 시장에서 심리적인 부분의 개선이라는 부분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